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일단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중간고사 끝난 지 좀 시간이 흘러서 슬슬 기말고사에 대한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을 들어온 여러분에게 정말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고등학생 때는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정도는 그냥 놀았어요. 양심 고백이죠. 한 달 정도는 마음껏 축구 보고, 특히 이 시기에 뭐 하냐면 챔피언스 리그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마음 놓고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결승 보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죠.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렇게 다음 시험 어떻게 준비하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 사이의 기간을 제가 피스탑이라고 작성을 해보았는데 애매한 시간인 건 맞아요. 뭔가 기말고사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런데 좀 기간이 임박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거나 하진 않고 이 붕 뜬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떠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탑에 대해서 제가 Q&A를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맥 홈페이지에 제 Q&A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질문 남겨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 고1, 2 친구들 중간고사 보고 만족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현장 강의 친구들도 완전 만족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친구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요. 괴롭게도 이 피스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잠깐 재정비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약점 발견입니다. 약점 발견. 괴롭죠, 진짜. 저도 정말 수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본 세대라서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가면 시험 안 볼 것 같죠? 대학교에서도 시험 봐요.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졸업하려면 또 토익 봐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다 볼 때마다 괴로웠던 게 나의 기대치와 실제 나의 점수가 이게 잘 안 맞을 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약점을 보는 시간이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괴롭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길게 가져가실수록 나중에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땡겨서 괴로운 거야. 땡겨서 괴롭고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결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거고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다음 기말고사도 무조건 잘 볼 거란 보장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까지 잘 보려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약점 파악 단계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 정도구나. 나는 지금 수학적 이해도가 이 정도구나. 나는 시험 볼 때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누구보다 솔직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점이 시간 부족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중간고사 봤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이런 경우라면 연습을 해야죠. 시간이 왜 부족했을까? 첫 번째로 문항 선택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다른 문항 건드렸으면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항부터 건드려버린 거지. 이게 곳곳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시험지에. 지뢰를 먼저 밟아버린 거야. 나머지 문제를 시도조차 못했어. 이런 경우는 아쉽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문항이 무엇인지 시험지 안에서 문항을 선택하는
그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그냥 절대적으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죠.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문제 다 푸는 연습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본다든지 등의 어쨌든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다. 실수라는 게 보통은 계산 실수, 수학에서는 많이들 나오죠. 근데 계산 실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시간 부족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풀다가 실수 나오고, 근데 또 빨리 풀다가 실수 나와서 선지에 답이 없으면 당황해서 시간 더 쓰고, 얘네 둘이 약간 악순환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단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더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가 나온 건지, 실수가 자꾸 나서 시간이 부족해진 건지 명확하게 좀 단점들에 대해서, 약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공부 방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수학적으로 필요할지 고민을 해보는 건데, 이미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드렸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하던지, 아니면 문항을 푸는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하던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신에서는 부교재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학교별로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쌤, 저희 학교 시험 부교재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생김새인지 관찰을 하고 해당 생김새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시험지에서 골라내서 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다고 해서 진짜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내가 확실히 건드려서 맞출 수 있는 문항부터 일단 골라서 다 풀고,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만 뒤쪽에 고민할 시간 충분히 가져가면서 맞출지 안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풀어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푸는 게 점수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재 내에 있는 문항의 생김새 자체를 좀 눈에 잘 익혀두자, 이런 공부법을 채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실수까지 했어. 그러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해서 내가 어떤 계산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 다항식 곱셈 전개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 구해놓고 막판에 답 구할 때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건지, 계산 실수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 어느 지점에 대해서 실수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 고민해보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얘기를 왜 써놓은 거냐면, 수학은 여러분 안다와 아는 것 같다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수학에서는 완전 달라요. 안다는 진짜 아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100번 풀었을 때 100번 다 맞출 수 있으면 그거는 그 문제를 푸는 법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쌤 저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것 같다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같으면 100번을 풀면 100번 중에 그 문제를 틀리는 횟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형에 닮은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삼각형 두 개가 있어. 쌤 이거 두 개가 닮음이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죠. 그게 왜 닮음이야? 했을 때 각이 같고 변의 길이의 비가 이래서요 라고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안다입니다. 근데 닮음 아닌가요? 닮아 보이는데요? 이러면 아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문제에서 나온 조건에 의해서 걔네들이 닮음일 수도 있고 닮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운 좋게 그게 닮음이면 그냥 때려 맞춘 거지. 나는 근거 없이 그냥 닮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닮음이었어. 그럼 맞는 거고. 근데 닮음이 아니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답 문제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2번 풀었을 때 한 번은 정답에 가고 한 번은 오답에 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어떤 문제에 풀이를 작성하실 때 모든 풀이 한 줄 한 줄마다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그 풀이 한 줄 한 줄마다 이유를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나올 만한 문항들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학교에 부교재가 있거나 학교 프린트가 있는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렸는데 본인의 약점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이라면 실전 연습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본 1학년 친구들이 이 부분이 많이 안 돼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 시험은 50분입니다.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포텐셜을 다 그 시험지 안에 분출하고 나와야 돼. 쉽지 않아요. 50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매니지먼트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약했어요. 저 고등학생 때 혼자 풀 때는 완전 그냥 스스로 만족이었어. 너무 잘 풀려. 근데 시험장만 들어가면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압박감을 좀 느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시험 점수가 제 실제 실력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고는 했었어요. 저학년 때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매 주말마다 다른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카페에서 시험을 연습했어요. 시험 시간 맞추고.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이 됐든 아니면 학교 족보든 간에 뭔가 하나를 챙겨가서 테스트 하나 챙겨가서 다른 카페에서 또 봐보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댈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스스로 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진짜 다양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은 본인이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앞에 2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약점 발견하고 이렇게 공부해볼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된다면 실전 연습 50분 테스트 연습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서 실제 기말 시험이라 생각하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내가 바꾼 공부 방법이 좀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두시면 정말 성공적인 기말고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말고사를 위해서 달려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공부 플랜 잘 정하셨으면, 방향성 잘 정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수학적 원리를 탐구해 볼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실력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확실히 알 때까지 이번 기말고사 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